자, 이번에는요, 사각형을 갖고서 그렸습니다.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푸시툴로 얘를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제가 뭘 그릴 거냐면요, 여기서 박스를 하나를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창문을 삽입하기 위해서 창문에 관련된 그 사각형에서 크기만큼 사각형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은요, 여기 길이가 얼마고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치수가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가상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선이라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서 거기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도면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요, 그거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은 작업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컨트롤 Z로 취소해 주시고요. 가상선 잡는 것이 바로 이 줄자 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줄자 툴을 얘를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서 클릭 드래그, 여기서 수평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손 떼시고요, 얼마만큼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00이다 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서도 클릭 드래그, 그리고서 얼마만큼, 여기도 400이다 엔터. 이렇게 칠 수가 있겠죠. 자, 위에서 얼마만큼 올라가 주겠습니까? 올라가 주겠죠. 750만큼. 그 다음에 밑에서 클릭 드래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얼마만큼 해주겠습니까? 250만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도 클릭 드래그 얼마 정도 해주겠습니까? 치수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갖고서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한 500 정도 해주겠다? 아니다. 600 정도 해줄까요? 600. 그리고 나서 엔터. 그러면은 얘가 600만큼 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상선을 잡아놓으신 상태 내에서요, 사각형으로요, 이렇게 보면은 인터섹션이라는 내용 보이시죠? 교차점이죠? 클릭 드래그 교차점 잡으시고요,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무비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나서 여기서 엔드 포인트 잡으시고 여기 교차점을 갖고 클릭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슬래시 엔터 한번 쳐보도록 하죠. 어때요?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필요없는 가상선은 깨끗하게 익혀서 정리해 놓으시는 겁니다. 필요없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놔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푸시툴로 내가 얘를 이렇게 밀었습니다. 자, 저는 얼마만큼? 50만큼 밀겠습니다 해주시고서 여기서 더블 클릭, 필요없는 것은 어떻게 줄까요? 이런 식으로 면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딜리트 키로 삭제해 주시면 정확하게 그려지시게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문 부분을 여기를 위치를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상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줄까요? 미들 포인트로 이용해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주겠습니다. 얼마만큼 내리겠느냐? 500 정도.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저는요, 여기 선에서 여기서 라인선을 여기서 클릭 이렇게 선을 그려주십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어떻게 해주겠다? 미들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자, 가상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클릭 드래그 이쪽으로 가주겠다. 400 엔터. 여기서도 클릭 드래그 수평입니다. 수평을 잡으시고 나서 400 엔터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자, 필요없는 거 사각형을 그려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없는 선이나 아니면 가상선을 지우시고요.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자, 푸시툴로 안으로 밀겠습니다. 100 하고 엔터. 필요없는 건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키로 삭제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요번에는 여기다가 선을 정확하게 45도로 이렇게 그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45도로요.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45도씩으로 맞춰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해서 회전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이 아니라 각도기 식으로 해서 가상선을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각도기 툴입니다. 자, 그럼 각도기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각도기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십니다. 자, 45 엔터. 45도. 자, 요번엔 반대로 해봐야 되겠죠? 반대로 어떻게 해줄까요? 자, 여기서 먼저 클릭, 그리고 여기서 클릭해 주시고요. 자, 반대로 해서 45도.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으십니다. 자, 라인선으로 클릭, 교차점 클릭, 이렇게 잡을 수 있으시죠? 되셨죠? 자, 푸시툴로 어떻게 주게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여기 끝에 점에다가 클릭 이렇게 갖다 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 없는 것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있으시겠죠. 무슨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어떠한 하나의 객체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줄자툴이라던가 각도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좌표나 그런 것을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그릴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변경하거나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 그리시고요. 푸시툴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놨죠? 자, 올려놓은 상태에서 라인으로요. 미들점 잡으신 다음에 무비 툴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빼주겠습니다. 자, 빼놓으신 이 상태 내에서 저는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대칭을 해주고 싶어요. 스케치북에는요, 우리가 그 맥스라던가 캐드에 있는 것처럼 미러기량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해주는 방법은요, 객체를 전부 다 선택한 상태 내에서 무비로 먼저 복사를 해줍니다. 자, 복사를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 내에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은요, 얘를 갖고서 뒤집어 주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꼬치점 내용이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얘가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이렇게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 어느 축이 기준이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작년에 이 초록색 줄 있죠. 이 초록색을 줄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 생각합니다. 180도로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먼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려면은요, 스케치북은 무조건 수평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겠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수평 방향. 여기에 대한 수평 방향이 뭐예요? 레드죠. 빨간색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 수평이기 때문에 좌표 자체를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 턴 안에 뒤집어 놓겠습니다. 어느 축으로? 빨간색. 아시겠습니까? 수평이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고서 엔드점 갖다가 클릭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해놔봤더니 얘가 위치가 아니에요. 다시 갖다 놓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붙어버렸어요. 스케치업은요, 면과 면, 선과 선을요, 계속 똑같은 위치, 똑같은 맞물려 나가지고 똑같이 붙어놓거나 그렇지만은요, 캐드나 맥스 같은 경우는 계속 숫자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몇 개가 겹쳐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스케치업은 틀립니다. 스케치업은 면이나 테두리가 똑같은 위치에 계속 긋는다 할지라도 얘는 하나의 객체, 하나의 선으로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컨트롤 Z로 전 단계 취소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객체를 할 때는요, 이 두 가지 객체 중에서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그룹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다. 자, 지우시고요. 다시 할게요. 저는 지금 이 객체를 어떻게 주느냐,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나서 오른쪽 턴 안에 메이크 그룹으로 먼저 그룹을 묶었습니다. 묶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주느냐, 컨트롤 키 누르셔서 무비로 복사해 주시는 거죠. 자, 오른쪽 턴 안에 뒤집어 놓겠습니다. 어느 방향? 레드 방향으로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놓을 수 있으시죠. 자, 엔드 포인트 잡으시고 나서 어떻게 주겠다? 여기서 엔드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엔드 포인트로 해서 내가 얘를 이렇게 맞춰주겠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딱 해줄게요. 클릭을 해줬더니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못한 것 같아. 좀 이동해주고 싶어. 그래서 클릭해서 이동해주다. 어때요? 이제 붙지 않죠? 그래서 스케치업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바닥을 하거나 아니면은 벽을 하거나 지붕을 하거나 기둥을 해줄 때 있잖아요. 바닥이나 벽이나 그런 내용이 그룹으로 안 돼 있고 분해가 된 상태에서 도면을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벽을 움직이거나 바닥을 움직이거나 천장을 움직이거나 그러면요, 얘가 바닥하고 천장하고 전부 다 붙어서 다녀요. 그래서 스케치업은 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그룹을 다 묶으셔야 돼요. 하물며 바퀴라던가 손잡이라던가
아니면 조금만 나사라던가 그런 것도 전부 다 뭘로 해줘야 되냐면요. 그룹을 묶으셔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